안녕하세요. TV 강의 행복한 100세 이수진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를 해서 명의신탁을 했던 경우 이 명의신탁을 법에서는 무효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명의신탁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어떻게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시원한 해답을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177번째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저는 변호사 하광룡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종전에 전면적으로 허용되었지만 오늘날 95년부터 부동산 명의신탁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부동산 명의신탁을 했을 때 그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법률관계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원에서 판사를 지내고 지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명의신탁이라는 게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름을 빌리는 겁니다. 빌려주는 거죠. 명의신탁이라는 건데 보통 명의신탁을 하는 이유가 뭐 이제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나이가 지긋하신 분은 이제 뭐 나이도 들었으니까 이제 내 명의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자식이나 또는 뭐 처 명의로 이렇게 이전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차원에서 명의신탁을 해놓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 상속 그런 측면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채무가 많은 사람은 또 뭐 강제집행 면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에 압류나 가압류 들어올까 봐 해서 이제 명의신탁을 해놓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절세 또는 탈세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허다히 있죠. 그래서 종전에 이렇게 전면적으로 허용했지만 이렇게 했더니 탈세 문제라든지 강제집행 면탈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금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법이 95년부터 금지를 했어요. 결국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95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만일에 부동산에 관해서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빌려서 해놓으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최대 부동산 가액의 30%까지 이렇게 매기게 되고 또 금액이 예를 들어 부동산 시가가 5억이 넘는다든지 5억 이상 30억 미만까지는 예를 들어 뭐 10%, 그 30억이 넘으면 15%까지 매기고 또 등기를 해놓은 기간이 2년이 넘으면 10%, 또 2년 이상이 되면 15% 이러면 전체적으로 30%까지 매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실명 등기를 하라, 실제 권리자에게 이전을 하라고 했는데도 안 했을 때에는 1년 초과시에 10% 부과하고 1년 초과시마다 또 20%씩 부과를 하니까 이 뭐 재산 다 날아가는 경우가 있죠. 더군다나 또 거기에다가 이런 행정적인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만 붙이는 게 아니라 신탁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2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고 또 수탁자 이런 빌려준 사람한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무시무시한 형벌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목적에 따라서 양도담보 또는 가등기담보 시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해도 된다는 거고 양도담보라는 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형식을 취해서 담보 목적으로 이전하는 건데 또 가등기담보도 가등기권자가 실질적으로 권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담보 설정 목적으로 이렇게 가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명의신탁이 가능하다는 명의를 빌리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가능하려면 양도담보 목적으로 등기한 거다 또 가등기 담보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구분 소유 목적 공유 등기, 이건 뭐 모르셔도 되는 얘기지만은 예를 들어 토지를 전체 지분으로 소유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어느 특정 부분을 자기가 소유를 할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지분 등기되어 있는 부분이 다른 사람 토지에 대해 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명의 신탁 받은 그런 형편이 되니까 이 부분은 위법이 아니더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동산 신탁여사가 신탁을 한다든지 이런 명의만 빌리는 신탁, 이거는 합법적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고, 또 우리가 가장 명의 신탁이 많은 경우가 종중재산입니다. 종중재산, 종중이 이렇게 뭐 합법적으로 형성이 되어서 그것이 권리 의무 주체로서 등록이 되었으면 종중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존재하지만 그 종중은 한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등기가 위법이 아니다라고 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 또 부부간에도 그 명의를 이렇게 이전해 놓는 것을 허용합니다. 또 종교단체에서 상위단체에서 하위단체로 이렇게 이전해 놓는다든지 이런 걸 가능하게 있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부에게도 되는데 뭐 부자간에 자식한테는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데, 밑에 적혀 있지만 자식들에게 명의 신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아주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명의 신탁의 기본적으로 민법상 효력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명의 신탁 계약 자체는 무효다 이렇게 적혀 있죠. 무효라는 얘기는 명의 신탁을 이유로 해서 뭐 그 사람이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계약 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명의 수탁자와 신탁자 사이에. 그리고 명의 신탁으로 인해서 물건이 예를 들어 등기 이전을 했다고 해서 그게 물건 변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명의 신탁은 효력이 없다라고 해서 무효라고 결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은 예외적으로 그 물건 변동의 효력이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명의 수탁자가 다른 사람에게 처분했을 때 그건 또 어떻게 되느냐, 제3자는 그 물건을 취득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수탁자가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뭐 허락받고 처분했던, 허락받지 않고 임의로 처분했던지 간에 제3의 양수인은 그 목적물을 합법적으로 취득합니다. 그 제3의 양수인이 이게 명의 신탁된 물건이다 아니다 알고 모르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취득합니다. 악의의 취득자도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러면은 수탁자가 위탁자의 이 허락 없이 함부로 처분했을 때 이 횡령죄가 되는 거 아니냐. 맡겨놓았는데, 믿고 맡겨놨는데 마음대로 처분하는 게 처벌해야 될 것이 아니냐. 또는 뭐 내 물건을 관리해야 될 사람이 함부로 처분했으니까 배임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종전에 우리 대법원 판례가 그런 경우에 주로 횡령죄로 이렇게 처벌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법률이 바뀌면서, 그리고 대법원 판례도 입장이 바뀌면서, 그렇게 되면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그 명의신탁 무효라는 계약을 우리가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수탁자가 마음대로 처분을 해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2016년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이렇게 뭐 아무리 처분해도 처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명의신탁자는 재산 뺏기고 돈 뺏기고 뭐 어떡하느냐, 어떤 권리가 있느냐, 결국은 소위 뭐 돈으로 달라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사람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제한적인 권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의 신탁 유형별로, 개개 유형별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그 유형이 크게 따지면은 막보로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하는 이런 명의 신탁이 있고, 또 중간에 한 사람이 끼어드는 경우가 있고, 또 수탁자가 직접 나서서 매매 계약을 해서 자기 명의로 취득하는 그런 세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나누어 보겠는데요. 이전형 명의 신탁은 그야말로 신탁자가 어떤 물건을 갖고 있다가 수탁자에게 막바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 명의로 가지고 있느니 당신 명의로 이전해 놓겠다라고 해서 직접 이전하는 경우죠. 이 경우에 이제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가 무효입니다. 무효지만 그럴 경우에 수탁자가 경우에 따라서 아니 내 거다라고 이제 신탁자에게 주장을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내 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거 무효니까 말소하라 라는 청구를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명의신탁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옛날에 이제 이런 경우에 아니 불법적인 명의신탁에 기했는데 자기가 불법 행위했다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달라할 수 있느냐? 소위 법률에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불법원인급에 해당되지 않냐라고 이제 수탁자가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건 불법원인급여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좋은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수탁자가 이렇게 명의를 갖고 있을 때 어떤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은 만일에 신탁자가 무슨 채무가 많아가지고 빚을 안 갚기 위해서 압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했다면은 신탁자가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고 또 채권자가 내한테 빚 안 갚으려고 이렇게 이전해 놓은 거다라고 해서 이 행위를 취소하라라고 하는 사회행위 취소 서로 짜고 통정 허위 표시한 거 아니냐 실제로 이전된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다른 채권자가 이렇게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수탁자를 상대로 할 수가 있겠죠. 또 한편으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다른 채권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신탁자로부터 수탁자가 명의 신탁을 받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증여세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 결국은 이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아무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법률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었을 때는 이런 다시 이전에 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탁자가 그냥 내 거다라고 해서 남한테 팔았을 때는 그 제3 취득자는 합법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신탁자는 팔아먹은 거는 어쩔 수 없고 그 물건을 찾아올 수는 없고 수탁자에게 너는 아무런 원인 없이 매매 대금을 취득했으니까 그 매매 대금 상당을 나에게 이전하라 달라라고 할 수 있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것만 있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겠습니다. 또 하나 명의신탁 유형 중에 이렇게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사서 매매 계약을 해서 자기한테 등기를 이전하지 않고 명의수탁자 즉 아들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이전해 달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명의수탁자는 그 세 사람 사이에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일에 명의신탁자가 나중에 다시 소유권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전에는 막바로 신탁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 내가 아니냐라고 해서 청구했을 때 허용을 했지만 이게 그런 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지금은 막바로 청구할 수는 없고 신탁자는 자기한테 판 사람한테 즉 이 매도인한테 등기 이전 청구권이 있고 또 매도인은 명의수탁자한테 너한테 등기 이전해 간 게 무효니까 나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매도인의 권리를 대신 써서 이제 명의신탁자가 수탁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매도인한테 하라 라고 그러고 매도인한테는 내한테 그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이전을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명의수탁자가 이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제3의 취득자는 물건을 취득하고 지금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금전적 이익을 본 명의수탁자에게 자기가 손해본 만큼 돈을 내놔라 할 수 있는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 유사한 관계로 또 제3의 매도인이 있는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명의신탁자가 직접 매도인과 계약을 한 게 아니라 명의수탁자를 내세워가지고 우리 예를 들어 이게 아버지라고 봅시다.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가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실제로 내 명의로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매도인한테 가서 매매 계약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해요. 하면은 등기 이전 그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 아무 생각 없으니까 수탁자 명의 당신은 하지 이렇게 계약을 해서 넘겨줄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매도인이 그러한
명의신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은 그런 사람을 악의의 매도인이라고 합니다. 법률상 악의의 매도인, 악의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나쁜 사람의 의미의 악의가 아니라 어떠한 관계를 아는 사람을 악이라고 그러고 모르는 사람을 선이라고 그럽니다. 예. 결국 명의신탁 계약이 있다는 것을 아는 매도인일 경우에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그 등기 이전에 간 거 말소하라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랬을 때, 그러면 또 명의수탁자가 아무한테도 이전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 명의신탁자는 어떻게 할 거냐? 명의신탁자가 그러면 등기 이전해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는 금지된다는 겁니다. 등기 이전해 달라는 것은 불가하고, 부동산을, 자기가 잃어서 손해를 봤으니까 결국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만 가능하고. 그러나 명의신탁자와 이 매도인과는 뭐 법률 관계가 없어요. 매매 계약도 체결한 바도 없기 때문에 매도인한테 등기 이전해 달라라고 하거나 또는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다만 이 매도인이 돈은 받고 수탁자에게 등기 이전해 줬다가 다시 말소를 해서 다시 소유권을 찾았을 때는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매도인이니까 매도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또 하나는 아까와 똑같은 케이스이긴 하지만 즉 수탁자가 직접 매도인과 가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을 댄 명의신탁자가 있다는 사실을 매도인에게 알려주지 않고 매도인도 몰랐어요. 그걸 선의의 매도인이라고 그러죠. 선의의 매도인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관계가 분명히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밖에 없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전이 되고 그 등기가 유효하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명의수탁자는 합법적으로 소유권도 취득하고 이 대내외적으로 세 사람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전부 다 합법적인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명의신탁자는 나중에 이제 수탁자가 변심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못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소유권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다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내가 손해봤다는 아무 이유 없이 득받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 가능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해달라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아까 마찬가지로 이 관계에 있어서도 매수인이 즉 매수인이자 수탁자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처분했을 때도 횡령죄도 성립되지 않고 배임죄도 성립되지 않고 제3자도 합법적으로 취득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명의신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악이든 뭐든 뭐 명의수탁자가 나쁜 사람이든 아니든 제3의 취득자는 전부 다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뭐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가 벌어지지 않고 아주 원만한 관계가 계속 유지될 때는 뭐 명의가 다시 이전될 수도 있고 팔았을 때 또 뭐 돈도 받을 수 있고 이래서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만 행정부에서 나서서 이게 명의신탁 관계다라는 게 드러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과징금이 부과되고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또 뭐 형벌도 부과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만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합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등기 이전을 하고 할 수 있겠냐, 아니면 뭐 가등기를 해놓고 명의신탁을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상의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근 상속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부동산 명의 신탁으로 인한 법률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알려드린 조언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